자, 일단은 그러면 본인 소개를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29살이고, 현재 증권사에서 지점 영업이라고도 할 수 있고, PB라고도 할 수 있는 직군에서 고객들 자산 관리를 하고 있는, 일을 하고 있는 도현수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일단 저도 요즘에 그 주식이 하도 이제 핫하다 보니까, 손대는 족족 저는 이제 망하고 있습니다만,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돈을 벌고 있고,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궁금하다 보니까, 투자나 증권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직무도 좀 많이 궁금했고, 실제로 보시는 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PB가 하는 역할이 정확히 무엇인지 한번 취준생 분들한테 소개해 준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PB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면은 PB, 프라이빗 뱅커거든요. 사적으로 개인의 자산을 관리해주고 고객의 수익률 증대가 최우선 목표인 게 직업인 사람들이고요. 대표적으로 자산 관리라고 했을 때 증권사 다닌다면 주식만 할 줄 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주식도 있고 뭐 채권도 있고 펀드도 있고 금융상품도 있고 파생상품도 있고 여러 가지 자산군들이 많고,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주식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정말 많거든요. 그 안에서 고객들에게 최적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짠다거나 아니면 최적의 어떤 그 수익률을 드릴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주식에 대한 종목 그런 거에 대해서 기업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끝단에는 항상 고객의 수익률 증대, 고객 만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지금 주식 들어도 돼요? 잘 모르겠습니다. 잘 모르겠습니다. 너무 몸 사리는 거 아니야? 잘 모르겠습니다. 그 사실 개인적으로 요새 그러다 보니까 금융사에서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 면접에서 보면 B2나 영끌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걸 면접관 분들이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좀 현장에서 보시잖아요. 네. 그런 분들도 많이 요즘에 손님도 많이 올 거고. 일단 그 보통 그 증권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자기 자본이 뭐 1조 원이다 하면은 1조 원에 한 90%, 95%까지만 이렇게 신용 대출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거의 모든 증권사가 다 막혔어요. 저희 증권사도 그렇고 다 막혔는데, 이거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냐, 뭐 면접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 논리 구조만 딱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예를 들어 시장이 급락을 할 때는 실제 현업에 있어 본 결과 이 시장이 급락을 하면은 반대 매매가 엄청 나오거든요. 그리고 사람들이 그 현금을 채워놓지 않으면 다 팔려요. 그러면 그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서운할 수도 있는 거고,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건데,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고객 입장인가 아니면 회사 입장인가 본인의 논리를 좀 탄탄히 세우기만 하면 사실 답은 없거든요. 논리 구조만 좀 정확하게 가져가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근데 PB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, 사실 뭐 이제 뭐 파생 상품, 뭐 다양한 상품들 이런 거 나오니까 사실 금융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거나 혹은 이제 경제에 대해서 뚜렷하게 이제 공부를 하지 않은 친구들이 금융사만 놓고 봤을 때 사실 증권사를 바라보는 난이도가 되게 높단 말이에요. 네. 저만 하더라도 이제 금융사 출신이지만 증권사는 내가 도전하기엔 너무 높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, 실제로 이제 본인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어느 정도의 노력 혹은 어느 정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입사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? 일단 사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, 제가 느끼기에 제가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, 예를 들어서 증권사 뭐 IB 쪽을 지원을 하신다거나 뭐 IPO 부서가 가신다거나 아니면 리서치 혹은 증권사가 아니라 뭐 투자 자문사를 간다거나 자산운용사를 간다고 했을 때는 사실 조그만한 회사일수록 그 외적인 거를 좀 많이 보는 측면이 조금 있긴 해요. 솔직하게 말씀드려서. 근데 하나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, 저도 증권사 공채 출신인데 공채의 경우에는 맨 처음에 뽑을 때 그렇게 많은 허들이 있지 않고, 사실 되게 단조로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열정과 인성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보고, 저는 그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. 왜 이 공채를 뽑을 때 인성을 많이 볼까라고 정말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그 결과가 딱 하나더라고요. 증권사에 들어오면은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. 계속 본인이 잘하셔야 되고, 누가 붙잡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. 본인이 물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떠먹여주는 사람은 없거든요. 본인이 정말 들어와서도 계속 공부하셔야 되고 계속 탐구하셔야 되고 계속 실전 투자도 해보시면서 나아가셔야 되니까 사실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사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. 금융사를 도전했을 때 뭐 예전부터 그랬고 최근에 이제 면접 보신 분들의 어떤 최종 케이스를 보더라도
사실 금융사에서 특히나 더 인성을 중요시한다. 당장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 지식이나 이런 것은 뭐 어느 정도 이제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기관을 통해서 커버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들어와서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 자,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좀 그 애매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본인이 이제 입사를 하려고 했을 때 요 정도는 내가 준비했다.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? 일단 포트폴리오는 기본적으로 다 짤 수 있어야 되고요.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주식,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다, 뭐 구글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적어도 한 2, 3분 정도의 주식 피치, 보통 스탁 피치라고 하는데 그런 피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고, 뭐 예를 들어서 ELS라는 상품이 있거나 아니면 펀드 중에서도 뭐 공모펀드, 상호펀드가 있고, 연금 중에 요새 연금 시장도 되게 많이 가고 있는데 뭐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차이, 아니면 뭐 ETF, 아니면 뭐 DLS 이런 거에 대한 상품 구조라든지 이런 건 적어도 한 막 필기 시험은 없는데 딱 물어보면 핵심만 딱 추려가지고 한 1분 이상은 말은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. 그러면 실제로 면접 때 그런 질문들도 나온다는 거죠? 면접 때 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1억 가지고 포트폴리오 짜봐라, 뭐 이런 식으로 딱 그냥 정말 오픈 퀘스천을 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한 종목만 추천하는 사람도 있고, 근데 이걸 전체를 좀 펼쳐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, 그게 논리 구조만 정말 완벽하면은 좋거든요. 그리고 여기서 하나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요새 증권사에서 많이 하는 게 국내 주식은 사실 수수료가 0%여가지고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포커스가 없고 요새는 해외 주식이거든요. 세다. 네, 해외 주식이랑 그 연금 쪽 시장. 왜냐면 한국이 지금 연금 시장이 거의 다 예적금으로만 거의 90% 이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연금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, ETF 시장 이쪽에서 관심이 많으니까 아마 아무래도 조금 관심 있는 분야로 질문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.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차분히 실제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다.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근데 그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1억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사실 그 모 은행에서도 최근에 이제 출제됐던 문제고 사실 자주 나오는 그 금융사에서 나오는 건데, 사실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수 씨 얘기 들어보면 뭔가 증권사는 더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가지고 상품을 거론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? 1억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? 제가 했던 거, 그리고 제가 실제로 자산 관리를 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렇게 했어요. 1억이 있으면은 보통 그 투자에 있어서 나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, 이게 나이의 법칙이 100-9는 위험자산의 비중이다 라고 해서 제가 30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0-30은 70이잖아요. 네. 위험자산이 70이고 안전자산이 30인 거예요. 일단 그 아래서 들어간 다음에 이제 국내와 해외를 나눠야죠. 나누는 이유는 원화와 그 달러와 이 외환 시장에 대한 분배, 그것도 비율에 따라 나누는데 저는 면접용이라면 뭐 30대 70으로 나눈다라고 말씀드리고, 물론 국내 비중이 30이고 해외 비중이 70이다. 그리고 그 안에서 위험자산 안에서 보통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,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너무 좋고 뭐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얼마고 밸류에이션은 얼마고 자산이 얼마가 있다, 그래서 이거는 얼마까지 갈 것 같다, 이런 질문은 사실 리서치 이쪽에 조금 어울리는 것 같고요. 이제 PB 직무로 오시려면은 사실 탑다운으로 가셔야 돼요. 크게 보고 그 아래 숲을 보고 그 다음에 아래 나무를 계속적으로 쳐나가셔야 되고,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은 뭐 국내 주식 중에 위험자산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, 뭐 거기서 첫 번째 뭐 반도체 업종, 바이오 업종, 그리고 또 게임 업종,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업종 중에서 대표적으로 1, 2, 3등주가 뭐가 있고 왜 좋은지, 그리고 안전자산에 있어서는 뭐 금에 대한 투자, 뭐 현금에 대한 보유랑 현금 보유량은 왜 그런 식으로 왜 10% 20% 가지고 가는지, 그리고 상품적인 측면에서는 보통 요새 1억이면은 뭐 ELS라는 상품이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ELS라는 상품에 대해서도 보통은 스텝다운형으로 6개월 단위로 조기 상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, 이런 거의 경우에도 주가가 좀 하락해 있을 때 ELS 상품 들어가면은 사실 더 하락할 위험성은 많이 확률적으로는 낮기 때문에 이런 상품을 들어가도 괜찮거든요. 이런 거에 대한 ELS는 뭐 6개월 구조의 만기 구조를 가지고 있고, 뭐 첫 번째, 두 번째는 쿠폰을 주고, 그리고 만기까지 만약에 그 보통 낙인이라고 하는데 낙인을 터치하고 그 100에 뭐 마이너스
100인데 60까지 100에서 60 사이에 있으면은 네. 이자를 다 드리는데 59가 되면은 그 손실이 마이너스 41% 이상 나거든요. 이런 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서 쭉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. 더 깊게 말씀드릴 수 있는 쉽지 않네요. 쉽지 않네. 근데 사실 보니까 진짜 돈을 맡기고 싶어요. 내 돈을 가져가서 불려줬으면 좋겠어. Take my money. Take my money. 근데 진짜로 근데 저는 근데 현수 씨 얘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. 그러니까 불과 지금 코로나 한창 심했을 때 입사하신 거죠. 맞아요. 그죠? 그래서 가장 이제 취업 시장이 정말 어렵다는 시기에 그것을 뚫고 들어갔는데 지금 현수 씨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그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아요. 이 정도로 본인이 이제 직무에 대한 관심이 되게 뚜렷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왔었을 것 같고 되게 심도 있게 준비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가 더 현실적인 얘기예요. 저런 정도 얘기 못하면 안 되는 건가요? 안 된다는 거야. 사실 진짜 그런 정도로 관심 가지고 내 직무에서 이걸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에 대해서 고민이 없으면 지금은 사실 취업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뭐 씁쓸하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충격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듣는 분들도. 그리고 하나 확실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안 할 수도 있어요. 안 할 수도 있잖아요. 사람마다. 네, 정말 운이 좋게도 정말 인상적인 질문을 한다거나 이래서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합격이 되셔도 다 아셔야 돼요. 그렇지. 그렇죠. 아셔야 돼요. 그렇지. 그래서 공부하셔야 돼요. 네. 아니 그 고객님들의 소중한 자산을 또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. 자, 그리고 저는 이제 금융사 들어갔을 때 이제 사실 뭐 커밍아웃 하자면 해군 후배님이세요. 같이 이제 장교 생활을 했던 같이 근무를 하진 않았었지만 우리는 해군이다. 바다가 고향.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 저만 하더라도 사실 그 금융사는 무조건 이제 열정이지. 고객 지향 마인드지. 해가지고 이제 6탄전으로 들어갔다면 지금은 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. 그래서 현실적으로 본인께서 그럼 준비하셨던 어떤 자격증? 그런 게 있을까요?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는 그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라고 해서 그 한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경시대회가 있었어요. 그거를 이제 대학생끼리 팀을 4명 한 팀 모여가지고 그거를 출전을 해서 좀 좋은 성적을 받았던 건 있는데 사실 저는 자격증 하나도 없었어요. 진짜요? 지금 따고 있어요. 자격증 하나도 없어요? 네,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이제 한 3개 정도 따고 일하면서 따고 있죠. 그러면 지금 준비하는 자격증은 어떤 게 있어요? 지금 준비한 자격증은 파생상품 권유 투자자문 권유 인력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ELS나 DLS를 실제로 고객한테 팔려면은 그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. 운전면허처럼. 이게 없으면 팔 수가 없거든요. 근데 요거는 사실 들어오셔야지 딸 수 있는 자격증이고 현직에 있어야? 네, 현직에 있어야 딸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요건 고려하실 필요가 없는데 하나 자격증에 대해서 말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투자자산 운용사라고 있는데 요 자격증은 현직에 없어도 딸 수가 있는데 요거는 따시면 좋아요. 왜냐면은 요거가 있으면은 이게 투자 자산 운용사거든요. 그래서 저희 PB 입장에서도 고객에게 자산을 받아서 직접 제 계산으로 제 판단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.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처럼 투자 자산 운용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진급할 때 무조건 그걸 따야 돼요. 어차피 있어요. 그렇지. 그런 자격증들이 있죠. 저도 엊그제 시험 보고 왔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이제 뭐 어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도움이 될 것 같다. 근데 좀 충격이네요. 자격증이 없어도 증권사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는 거. 맞아요.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이 메로나 상황 때문에 난이도 자체가 되게 높아졌어요. 그러니까 그 서류를 탈락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러니까 서류를 통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. 지원 동기 뭐라고 쓰셨어요? 저는 지원 동기는 사실 솔직하게 그냥 그 증권사 관련 이유로 썼고 그 지원 동기랑 다 똑같았어요. 그냥 저는 제가 가진 무형자산의 전문 지식, 돈에 대한 전문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하고 싶다. 그게 PB였다. 그래서 저는 지원했습니다. 다 이런 글자로 썼어요. 그렇죠. 사실 그런 맥락으로 짚어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.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현수 씨는 이제 직무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이유와 관심을 많이 드러내셨던 것 같고. 그러고 만약에 이제 지원 동기가 아니더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
가장 입사를 할 수 있었던 키포인트였던 것 같다. 아, 있죠. 꿀팁을 좀 이렇게 시원하게 한번 공개해 주실 수 있으면. 네. 그거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홈쇼핑이랑 마술이었거든요. 홈쇼핑과 마술. 되게 뜬금없잖아요. 네. 진짜 제가 생각해도 진짜 뜬금없는데 그러네요.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그냥 저는 본질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. 취업의 본질부터 시작해서 이 PB의 본질, 증권사 직원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결국 두 가지더라고요. 첫 번째는 전문 지식이고 두 번째는 영업. 근데 영업인데 이게 사실 조금은 다를 수가 있는 게 본인이 정말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이제 홈쇼핑이나 마술을 한 건 홈쇼핑을 했던 이유는 홈쇼핑의 쇼호스트들이 본인이 아는 지식,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홍삼에 대해서 정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절대 어렵게 말하지 않아요. 정말 쉽게 말해요. 그렇지. 대표적으로 뭐 최유라, 왕영 이런 사람들 방송만 봐도 정말 쉽게 말해요. 그런 걸 좀 논리 구조를 좀 세워가지고 그래서 저는 취미에다 홈쇼핑 썼는데 이제 모든 면접에서 다 물어봤었어요. 네, 왜 홈쇼핑이냐 되게 궁금하셔가지고 물어보시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했었구나. 얘 진짜로 했었구나. 약간 이렇게 돼서 그게 좀 컸던 것 같고 두 번째 마술의 경우에는 제가 증권사 PB로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사실 이게 앉아서 생각하면 탁상 공론밖에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발로 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거의 한 40-50개의 지점은 다 방문을 해봤거든요. 그래, 이런 노력을 했으니까. 다 뛰어봤는데 뛰어보니까 다 하나 공통점이 뭐냐면은 지점에 오는 고객이 거의 다 고령층이에요. 60, 70대, 70, 80대 정말 고령층이어가지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되게 영업의 본질을 봤을 때 영업의 본질은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다라고 그런 논리 구조를 조금 세워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사는데 그럼 60, 70대 그런 할아버지님을 대상으로 결혼기념일에 와이프에게 살짝 그런 장미꽃이 다 다는 마술이라던가 살짝 되게 서로 간에 좋을 수 있는 그 수수료나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라 정말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런 마술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되게 좋아하셨어요. 그러면 실제로 마술을 뭐 따로 연습을 했었어요? 진짜 간단한 거 여기 막 손에다가 장미꽃 이게 띄워가지고 이렇게 테이프 감아가지고 손 쥐면 장미꽃 다 나오는. 진짜 이런 건 제가 처음 들어보네요. 네, 진짜 간단하죠. 취미는 홈쇼핑을 보는 거다, 분석하는 거다. 홈쇼핑, 마술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. 그리고 마술은 이제 실제로 이렇게도 또 써먹을 수 있다. 그렇죠. 영업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라고 받아들여 주셨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사실 그러니까 금융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 창구도 있고 어느 정도 대리점도 있으니까 난이도가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실제로 이제 은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보험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현직 만나는 걸 너무 꺼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본인도 40-50개 갔을 때 모두 다 환영받지는 않았을 거잖아요. 맞아요. 어땠어요? 실제 가봤을 때? 할 말 진짜 많죠. 이거는 이게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보통 말하는 되게 누구나 알만한 대형 증권사의 경우에는 그냥 가가지고 보통 문 열면은 크게 두 가지 파트가 있거든요. 업무팀이랑 PB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. 근데 가서 번호표 받고 기다리면은 업무팀 직원이랑 연결이 돼요. 네. 그 사람한테 그냥 상담해주세요. 상담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따로 그 상담실로 안내를 해주거든요. 네. 그쪽으로 가서 상담을 하시고 오면은 뭐 명함 주고 뭐 해요. 뭐 어디 관심 있으세요 하면은 그때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돼요. 저 실제로 솔직하게 말을 했고 솔직하게 장교 생활하면 돈이 좀 모이잖아요. 네. 어느 정도 모았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다 하면 5천만 원에 대해서 조금 포트폴리오 설계 좀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실제로 저는 돈이 있었으니까 좀 자산 관리 좀 그런 뭐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면 어떤 금융상품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질문을 했었던 적도 있고요. 근데 요게 좀 안 통하는 게 저 되게 당황했던 게 보통 되게 정말 큰 대형사 말고 증권사가 한 60개 정도가 있는데 네. 나머지 증권사를 가게 되면은 딱 20대 후반 가면은 딱 알아요. 수준 준비 딱 알기 때문에 그냥 거기 가서 상담을 똑같이 하실 수 있는데 괜히 막 관리 받는다 이러지 마시고 그냥 솔직하게 취업하고 싶은데 현직 만나러 왔습니다라고 하시면은 사실 갈 때는 어려운데 와서 반겨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들 얘기해 주십니다. 그렇죠. 근데 이게 진짜 살아있는 팁인 것 같아요.
뭐 증권사뿐만이 아니라 뭐 은행도 다 이제 전 금융사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번호표 뽑고 뭐 상담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뭐 계좌 개설하실 수도 있는 거고 계좌 뭐 카드 상담하실 수도 있는 거고 거의 한 15개 생각했어요. 그렇게 하고 넌지시 이제 얘기하실 수도 있는 맞아요, 거니까 그냥 용감하게 좀 문 좀 두드리셨으면 맞아요. 좋겠고요. 그 다음에 금융권을 위해서 이제 준비한 노력이 그러면 자격증이 크게 들어와 보니까 사실 어때요? 동기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약간 좀 평균을 놓고 보자면 그래도 있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다 아니면 그냥 없어도 한 번쯤 두드려보면 하다. 아, 맨 처음 입사를 할 때, 네. 입사를 할 때 있는 게 유리하죠. 있는 게 일단 유리하고 투자자산 운용사라는 자격증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. 그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사실 플러스 되는 게 좀 있어요. 왜냐면 어차피 들어와서 따야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못 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입장에서는 있으면 좋죠. 있으면 확실히 좋은 건 맞아요. 그러면 그 뭐 지금 다니는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기업을 또 준비하셨을 테니까 입사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? 입사 규모가 전체적으로 따졌을 사실 회사별로 따졌을 때는 사실 상반기에는 많이 오는 것 같고 하반기에는 많이 뽑아도 한 10명 내외 10명 내외. 한 회사당 10명 내외인데 그게 보통 수시 채용으로 좀 바뀐 데도 있어가지고 5명인 데도 있고 5명에서 10명 많이 뽑아요. 그 정도.